안녕하세요. 정él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법인, 오너, CEO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우선은 근로자들이 구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임금이죠.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복지입니다.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학자금 등 간접적으로 근로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이런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또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죠. 오늘 영상에 많은 자료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근로자 복지 향상 성정의 원동력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글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명시된 사회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처음에 설립을 할 때 누구 돈으로 하느냐,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좀 성격을 볼 텐데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비영리 법인과 공익법인 헷갈리죠? 그러면은 사회복지기금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네, 사회복지기금은 공익법인은 아닙니다. 그냥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항들이 우리 복지기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어디다가 쓰느냐? 당연히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근로자의 복지, 행사 지원, 체육대회, 문화활동, 창립기념일, 이런 장학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가 있어요. 단,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 의무가 있거나 임금 대체적 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사업주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해줘야 될 것을 이 복지기금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시 회사와 근로자 측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회사 쪽에서 보면 이 출연하는 금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가 한 해에 갑자기 이익이 많이 났던 회사에서 상담을 청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그 이익만큼 법인세를 내는데 대표님이 또 근로자에 대한 그런 복지도 남다르셨고 해서 복지기금을 출연해서 거기다가 일부는 기금을 형성함으로 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에 쓸 수 있는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들어간 것만큼 당연히 법인세는 안 냈죠. 잠깐 제가 여기서 사내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너무 큰 금액을 넣어서 출연할 필요는 없으세요. 이것도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록세 같은 걸 냅니다. 그래서 처음 내는 금액 대비로 우리 왜 수도권 얼마 이렇게 법인 설립할 때 내는 등록비 있잖아요. 그것도 또 금액이 크면 적지 않으니까 처음 설립할 때는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로 설립을 하고 추가로 출연을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사회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 시에는 복지제도가 좋은 기업으로 인식이 돼서 뭐랄까요, 그 기업의 신뢰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세 번째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과 공유 기업으로 해서 우대하고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아닌 또 근로자 측에서 봐야겠죠. 첫째, 기금법인에서 지급받는 금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소득으로 적용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증여로 봐요.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받은 거는 소득으로 보잖아요. 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거는 증여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여소득은 원래는 증여세를 내지만 이런 기금을 통해서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정도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과세. 자, 둘째, 기금법인에서 저리로 대부되는 주택자금 등은 인정이자 적용을 받지 않아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자금이 뭐 고가주택 이런 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일괄적인 지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뭐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때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 기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사업의 폐지 시에 기금법인에서 체불 임금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 지급 후 잔여 기금의 50% 한도 내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자금으로 지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금에 좀 탄탄히 자금이 쌓여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사내복지기금을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좀 봤습니다.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지속적인 출연으로 해서 실제 복지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렇게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중에서 회사나 창업주가 회사 소유 자사주나 창업주 개인의 소유 지분을 자사주를 사내에다, 그러니까 즉 주주가 사내복지기금에 본인의 주식을 기부한 거죠. 기부. 네. 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이제 복지기금이 기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증여라고 할 수 있는데 증여세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견기업으로는 WGames라는 그 회사에서 창업자가 본인의 회사 배당금을 전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에서 대주주가 배당을 기금에 넣는다든지 또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하려고 계속 많은 문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이게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회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 법인 입장에서 절세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대내적인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제 혜택을 받는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 근로복지기금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회사에서 기존에 이런 복지를 위해서 비용이 나가고 있다면 자금을 만들어서 좀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우리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겠죠.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복지기금을 앞에서 활용한 회사들을 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복지기금 활용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도 이제 복지기금을 보통 회사가 좀 여유가 있고 대표님이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는 경우에는 복지기금을 설립을 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 뭐 500만원, 1000만원에서 기금을 설립해 놓고 그리고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주식을 증여한다거나 또 제가 작년에도 꽤 큰 이제 외감 기업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 복지기금이 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복지기금에 차등 배당을 해도 되나요? 이런 문의를 하셨어요. 복지기금에 차등 배당을 해도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세무팀하고 쭉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차등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내가 초과로 받은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또 증여세를 내잖아요. 근데 복지기금이 차등배당을 받았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튼 회장님이 안 받으시고 그것만큼을 복지기금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원래 복지기금이 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분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기금은 상속세가 비과세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회장님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는데 본인이 사망 시에 본인의 주식을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기금에 상속해 주실 것을 그 유언신탁을 통해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사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회장님의 지분 중 일부가 기금으로 감으로 해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지겠죠. 물론 이것을 상속세를 안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내 주식을 일부는 내가 죽으면 주고 싶다 이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소득세도 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이런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세 가지죠. 회사의 인지도도 높이고 또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절세 효과, 또 혜택도 실제 복지도 해주고 그리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다양한 절세 효과를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뜻으로 증여나 기부를 했더니 상대적으로 내 세금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많은 활용 방법이 있는데 방송상에서도 그 내용을 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에 상담을 의뢰하시면 또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헬기업연구소에서는요, 법인 잉여금 출구 전략, 가지금, 차명주식 해결, 또 상속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오늘처럼 복지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세무사와 저희 변호사님들 프로젝트 매니저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영상 하단에 상담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